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네, 어제 백악관에서 존 켈리 비서실장과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서로 언성을 높이면서 대판 싸운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너무나 격렬하게 싸웠기 때문에 모든 백악관 직원들이 다 알 정도였고 조만간 누군가는 사표를 던지고 물러날 것이다 라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조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아니 백악관에서 이런 고위공직자들이 이런 싸움을 했다는 것 자체가 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 그렇죠. 이 뭐 대통령 바로 밑에 있는 아주 고위공직자들인데 네. 이런 사람들이 이런 행동한다는 게 참 이해가 안 될 정도인데 그만큼 그동안 감정의 골이 깊었다 이렇게 보실 것 같아요. 이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순간적인 어떤 이 상황 때문에 이렇게까지 갈 수는 없는 거고요. 네. 쌓였던 게 결국 폭발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CNN이나 MBC나 AP나 로이터, 더일 같은 뭐 거의 모든 언론들이 어제 LA 시간으로 오후에 일제히 이 소식을 보도했는데요. 백악관 내에서 존 켈리 비서실장과 존 볼턴 그 국가안보보좌관이 고성이 오가는 이제 격렬한 다툼을 벌였다고 합니다. 그 여러 보도 내용을 종합해 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주고받았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존 볼턴이 먼저 도발한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존 볼턴이 최근에 그 미립 국자가 급증한 데 따른 미국과 멕시코 국경의 혼란 상황이 지금 재현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일어났습니다. 특히 그 주무부서가 국토안보부 아닙니까? 그렇죠. 그 커스텐 닐슨 현 국토안보부 장관의 업무 능력을 강력히 비판했는데 네. 이게 존 켈리 비서실장의 결국 그 한계를 넘게 만든 그런 그 결정적인 도발이었는데 이 존 켈리 비서실장이 과거 국토안보부 출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국토안보부 장관을 하다가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이제 영전을 해갔는데 그 당시에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 시절에 부장관이 바로 커스텐 닐슨이었습니다. 네. 여성이죠. 여성입니다. 여성이에요. 부장관이었는데 바로 자기 밑에서 함께 일했던 핵심 부하였고요. 본인이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영전에 갈 때 추천한 인물도 자기 후임 장관으로 추천한 인물도 바로 커스텐 닐슨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사실상 커스텐 닐슨이 국토안보부 장관이 된 것은 존 켈리 덕분에 될 수 있었는데 이 사람은 존 켈리 앞에서 대놓고 비판한 것은 사실상 존 켈리를 비판한 거죠. 그러니까 존 켈리도 당연히 그렇게 받아들였을 거예요. 아, 나를 굉장히 모욕하고 있구나. 그래서 존 볼턴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존 켈리도 더 이상은 이제 참지 않고 거칠게 맞받아치면서 두 사람이 이제 설전을 벌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이 직장 생활에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죠. 대놓고 자기 얘기하지 않지만 누가 봐도 자기를 공격하는 걸 느끼게 되면 참기 어려운데 그런 상황이 어제 벌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이제 어른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애들도 아니고 예. 또 대통령이 있는 백악관에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고성을 지르면서 싸움을 네. 했다는 게 언뜻 이해가 잘 안 되는 맞습니다. 부분도 있긴 한데요. 네. 혹시 네. 지금 표면적으로 드러난 거 외에 뭔가 좀 복잡한 사정이 내재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뭐 단순히 뭐 정말 자기가 데리고 있는 부하를 뭐 비난했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막 그 존 켈리 비서실장이 이성을 잃고 흥분해서 막 고성을 지르고 이런 상황까지 간다는 거는 좀 말이 안 되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그 내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악관에는 지금 크게 보면 두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기존의 테크노크라트들, 기존의 어떤 이 행정부에서 오랫동안 이제 일해온 그런 사람들과 트럼프 대통령 충성파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과의 친분에 의해서 발탁이 돼서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트럼프 충성파와 트럼프 비충성파라면 좀 이상한데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존중하고 하지만 트럼프 충성파에 비하면 트럼프 대통령 개인에 대한 어떤 충성심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할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이제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 두 그룹의 어떤 다툼이라고 그럴까요? 그 두 그룹 간의 어떤 그동안의 이 갈등이 쌓여왔던 것이 이번에 폭발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존의 테크노크라트들 그리고 트럼프 충성파들 두 그룹이 이 뭐 이민 문제, 뭐 무역 지금 무역 전쟁 그리고 뭐 외교적인 문제, 안보 문제 이런 중요한 사안들마다 사사건건 좀 충돌해 갔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좀 격해졌고요. 이 테크노크라트들은 기존의 동맹 관계를 굉장히 중시하는 그룹들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미국 대외 정책을 지지하고 아무리 대통령이 바뀌고 집권당이 바뀐다 하더라도 큰 흐름에서는 미국의 어떤 기존의 어떤 정책이 가야 될 방향은 유지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인데 대표적으로 존 켈리 비서실장 네. 지금은 물러났지만 허버트 맥메스터 전 국가안보보좌관
또 게리 콘 전 국가경제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테크노크라트들. 그래서 대통령과 상관없이 미국이 나가야 될 길은 확실하게 있다. 그 네, 길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고,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 충성파들은 기존의 동맹관계, 뭐 기존의 어떤 미국의 대외 정책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전략이 있고 또 본인의 어떤 결단을 내리고 그렇다면은 따라가야 된다. 이게 이제 그 트럼프 충성파라고 할까요? 그런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으로서 하는 일에 대해서 뭐 제동을 걸고 딴지를 걸기보다는 우리가 뒷받침을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는 사람들인데, 대표적으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네.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 또 레리 커들러 현 국가경제위원장, 이런 사람들은 대표적인 트럼프 충성파로 꼽히는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충성파와 비충성파를 대표하는 인물들이 계속 대립해 왔는데, 그 충성파를 대표하는 인물이 존 볼튼, 비충성파를 대표하는 인물이 존 켈리.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굉장히 그동안 관계도 좋지 않아 왔고, 그것이 이번에 그 이민 이슈와 연계가 돼서 존 볼튼이 이렇게 대놓고 이 커스텐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을 거론하니까, 아 지금 정말 이거 해도 너무하는구나. 얘가 좀 대놓고 나를 무시하네. 이제 이런 느낌을 받으니까 존 켈리가 폭발을 하지 않았나. 예, 그래서 그동안 정말 아슬아슬하게 간신히 유지되었던 평화가 결국은 이제는 완전히 네. 깨져버리지 않았나 이렇게 근데 볼 수 있습니다. 직급상으로는 사실 존 켈리가 더 위죠. 위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밑에 있는 존 볼튼이 그렇게까지 대들고 서로 그렇습니다. 이 맞상대로 맞짱을 떴다는 거는 네. 그만큼 충성파가 파워가 더 높다. 그렇죠. 뭐 어제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존 볼튼 쪽을 또 편을 또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충성파가 더 좋지 않겠습니까? 자기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충성을 좀 덜하는 사람보다는 더 좋을 수밖에 없을 거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비즈니스맨 출신이어서 오랫동안 그 비즈니스 오너로서 활동을 해왔으니까 당연히 또 자기 말에 충성하는 사람들을 좋아할 수밖에 없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역시 그 존 볼튼이 존 켈리 비서실장에게 맞고성을 지르면서 그렇게 싸울 수 있었던 이유도 그런 점에서 있다고 보여집니다. 실제 직급상으로는 존 켈리가 존 볼튼의 상사입니다. 상사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비서실장인데. 그렇죠.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 존 볼튼이 먼저 그 커스텐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을 거명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힘의 균형이 좀 무너졌다는 걸 볼 수 있고, 더군다나 그 설전이 벌어졌던 장소가 바로 오벌 오피스 앞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대통령 집무실 앞이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뻔히 들을 거 알면서 이렇게 도발했다는 건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편이라고, 그러니까 존 켈리보다는 자기를 더 신임한다는 확신이 없으면 절대로 이런 행동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존 볼튼은 트럼프 대통령이 존 켈리보다는 자기를 더 신임한다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들을 수 있는 대통령 집무실 바로 앞에서 이렇게 고성을 오가는 싸움을 벌이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실제로 미국 언론들 표현을 보면 샤우팅 매치였다고 하는데 그 대단한 아마 두 사람 간의 설전이 오죽하면 샤우팅 매치라고 했을까. 물론 그 내용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정확한 내용은 굉장히 그 심한 말들이 서로 오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광경을 이제 구경한 주변에 있던 다른 백악관 직원들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얼마나 놀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반드시 바로 사표를 던질 거라는 생각을 할 정도였다고 하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이상 뛰어넘는 엄청난 설전이 오가지 않았을까,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이 정도 상황까지 갔으면 좀 중재를 했어야 됩니다. 네. 어찌됐건 하급자가 상급자를 도발한 거니까 존 볼튼을 좀 질책을 한다거나 했어야 되는데 사실상 모른 체하고 있거든요. 모른 체한다는 것만으로도 존 볼튼의 편을 들어준 것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역시 트럼프 대통령은 비충성파보다는 충성파 쪽으로 좀 마음이 기울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네, 나한테 충성하는 사람이 제일 귀엽죠. 뭐. 근데 그때 애들 그 편가르기 놀이하는 것도 아니고 좀 유치하지 않습니까? 나이 먹어도 유치한 건 할 수 없어요. 나 좋다는 사람은 항상 이뻐 보여요. 자, 이번에 그 해프닝만 보더라도 네. 정말 이른바 트럼프 대통령 충성파가 앞으로 백악관 내에서 계속해서 그렇죠. 좀 기득권을 이어갈 것 같은데요. 네. 이번 사건은요, 그동안 좀 억눌려 있던 트럼프 대통령의 비충성파들이 좀 폭발한 게 아닌가, 맞습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직급과 상관이 없는 거죠. 직급과 상관없이 역시 그 충성파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총애를 받고 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비충성파들은 굉장히 힘들었고요. 그 알 수 있는 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뭐 허버트 맥메스터라든가 게리 콘이나 이런 사람들이 결국 하나하나 밀려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나갈 때마다 그 자리를 채우는 인물들은 다 충성파들로 지금 채워지고 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비충성파들이 좀 마음이 떠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표 낼 거라고 하지만 대부분의 예상은 존 볼튼이 아니라 존 켈리 비서실장이 사표를 던질 거다 이런 예상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도 네. 그런 내막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그 어제 공식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었죠. 온두라스나 과테말라 같은 데서 중미에서 오는 그런 캐러번들이 계속 그 미국 국경 쪽으로 이렇게 몰려들 경우에는 좌시하지 않겠다. 그래서 어제 온두라스나 과테말라 같은 중미 국가들에게 일일이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알아서 막아라. 만약에 계속 이렇게 되면 우리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미국 국경에다가 군인들을 좀 배치하겠다는 네. 얘기를 했는데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군인이 간다는 거는 군인은 총을 갖고 있고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는 근데 군인이 그러한 난민들을 상대로 네. 어떤 작전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아무튼 좀 네. 그런 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 뭐 네. 대놓고 그렇게 하라고 보내는 건 아니겠지만 일단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군인들이 가 있는 상황에서 돌발 상황이 벌어질 때 어떤 정도까지 상황이 갈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네. 굉장히 좀 걱정스럽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은근히 지금 그걸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위협만 가하는 거지 실제로 그렇게까지 하진 않을 거라는 게 대부분 생각이지만 어찌됐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식의 굉장히 위협적인 그런 언사로서 이 중남미 국가들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이런 문제를 결국은 존 볼튼 같은 강경파들, 트럼프 충성파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건의해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법을 찾아가자는 쪽으로 이끌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존 켈리 비서실장 같은 테크노크라트들은 굉장히 좀 불만이 많은 거죠. 이게 아무리 국경 문제가 중요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역점을 두는 부분이라고는 하지만 지금 이렇게까지 상대 국가들을 위협을 하고 실제로 군인들까지 만약에 국경에 배치한다고 한다면 이건 좀 심각하지 않은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불만이 많았던 것 같고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이제 존 볼튼이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제 대놓고 비난하는 지경까지 일어나자 더는 못 참고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어찌됐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충성파들이 더 백악관을 채울 가능성이 높고 비충성파들은 점점 이제 물러나지 않을까.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자신에게 충성하는 인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충성파로 많이 백악관을 채웠던 이유도 경험이 없기 때문이었잖아요. 이제 백악관의 주인이 되자마자 사실은 백악관을 이끌 만한 그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로 채웠는데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도 자신감이 점점 생기겠죠. 시간이 점점 지나고 백악관 생활에 적응을 하고 이제 대통령으로서 국정 운영해 나가는데 어느 정도 본인도 나름대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감도 잡혔을 것 같고 그러니까 점점 이 비충성파들은 이제는 나갈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래서 결국 시간 문제지 충성파들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뭐 그런 것을 하나에 보여주는 하나의 어떤 그런 이 상징적인 그런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제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 기자를 바디슬램으로 넘긴 의원을 다 좋다고 그러고 잘했다고 그러고 있고 그러는 걸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은근히 이런 걸 좀 엔조이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 아무래도 캐릭터상으로 네. 이런 것을 좀 엔조이하는 것 같아요. 근데 네. 그것을 뭐 네. 점잖은 그것을 추구하는 분들은 이런 걸 전혀 용납 못할 텐데 이걸 또 뭐 글쎄요. 뭐라 그럴까요? 나쁘게만 본다기보다도 뭐 솔직하다면 굉장히 솔직하게 뭐 이런 기회에 예. 예를 들어서 뭐 서로 이 다툼이 있는 사람들은 다퉈가면서 그렇죠. 싸우면서 예, 그렇죠. 건설하는 예. 쪽도 예.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사실은 네. 그 겉으로는 평온한 모습, 좋은 모습만 보이는데 사실 현실이 그렇진 않잖아요. 그 안 보이는 데서 엄청나게 싸우고 추악한 모습도 많이 볼 수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걸 다 드러나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면 해결책이 나온다. 그런 차원에서는 뭐 꼭 부정적인만 볼 것 아니라 긍정적인 요소도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어찌됐건 그렇지 않아도 지금 뭐 이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그리고 네. 중간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이런 그 모습이 과연 이제 잘 수습이 될런지 이제 그런 네. 부분에서 좀 우려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근데 같습니다. 미국의 듣기 좋은 언론들은 말만 하는 네.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충성파만 백악관에 남아 있으면 그렇죠. 그게 과연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글쎄 그거는 뭐 왜 저한테 여쭤볼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언론들은 지금 이 트럼프 행정부의 좀 불확실성 네.
또 분열상 이런 거를 뭐 상징적으로 좀 보여준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들 지금 그렇죠.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좀 두고 보십시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